선형 2차계 응답을 궁금해 하십니까? 이 강좌 내 쪽만 본다면 계산 문제를 풀어볼 용기도 없고 실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 전자, 기계, 화공, 공학의 많은 분야에 사용되는 공학 기초 기술인데 이렇게 여러 전공 과목에도 사용되고 기술 자격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기술입니다. 이 선형 2차계 응답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학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부품들을 조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류의 시스템 중에서 하필이면 선형 2차계를 다루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학 교과서들에서 다루는 현실의 예 중에 선형 2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분야의 회로 이론에 있는 RLC 회로 모델이 대표적이고 기계 분야의 자동차 기술에서 서스펜션 시스템의 모델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좌의 끝부분에 도달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이제 응답의 뜻을 보면 어떤 신호를 이 시스템에 인가하면 이 시스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공학에서는 그런 물리 현상을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응답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을 이해해서 잘 활용하려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알맞은 제어기를 설계할 때 필요한 필수 정보를 얻으려는 것도 있는데 이 강좌에서는 시스템을 잘 이해해서 잘 활용하려는 기술을 다룹니다. 이런 응답을 알아보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펄스 입력이고 두 번째가 단위 계단 입력, 세 번째가 정연파 입력인데 정연파 입력은 주파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과도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으로 구분하는데 과도 응답은 잠깐 있다가 사실상 사라지는 응답을 말하고 정상 상태 응답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존재하는 응답인데 시간 기준으로 보면 과도 응답 이후의 응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회로 이론이나 자동제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식에서 이 지수 함수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공학적으로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과도 응답이고 이 사인 함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인 함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 응답입니다. 이 강좌에선 이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이 선형 2차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단위 계단 신호를 이 미분 방정식에 투입했을 때 출력인 이 y가 응답입니다. 공업수학에서 공부했던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이런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상수 계수들을 제타와 오메가 n이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바꾸어 쓴 식이 이 식이고 이 제타는 우리말로 감쇄비 또는 제동비라고 쓰는데 진동을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오메가 n은 우리말로 고유주파수라고 부르는데 이 제타가 0일 때의 진동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이 제타가 0이면 응답은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진동 주파수입니다. 이 식을 2차계의 표준형 전달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식만은 꼭 반드시 필히 외워야 합니다. 이제 이 표준형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이 응답 y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학 공부를 할 때 가급적 권하고 싶은 태도는 수학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나치게 수학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엔지니어는 수학자가 아니고 실용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자이기 때문에 엔지니어한테 수학이라는 것은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형 2차기의 수학적인 해석도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봤던 표준형 전달 함수로부터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인 ys를 구하면 입력이 단위계단 함수니까 ys는 이렇게 되고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응답 y는 이 식을 라플라스 역변환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 1을 보면은 수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z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이 값이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다항식을 0으로 둔 2차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 하는데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인 극점이 z의 값에 따라서 중근이냐, 실근 두 개냐, 복소근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각 경우별로 각각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본 결과가 이 표입니다. z가 1일 때를 임계제동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응답은 식으로는 이렇게 되고 파형으로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z가 1보다 클 때를 과제동 또는 과도감쇄라고 부르고 그때 응답은 식으로는 다소 길게 되고 파형은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교과서에는 이 식을 지수 함수가 아닌 하이퍼보릭, 코사인, 사인 함수들로 쓰기도 하는데 결국 같은 식입니다. 이 경우들은 시스템이 2차이지만 실제 응답은 1차계 응답 형태가 되고 회로 이론에서 찾는다면 RL 회로나 RC 회로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기계의 경우라면 DC 전동기 자체의 응답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z가 0과 1 사이의 값일 때인데 이 경우를 부족제동 또는 미흡 감쇄라고 말하고 그때 응답은 식으로는 이렇게 되고 파형은 이런 형태입니다. 엔지니어들이 특히 사랑하며 관심을 갖는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이런 경우를 찾는다면 RLC 회로의 응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RLC 각 상수 값들이 이런 2차계 응답을 보이도록 설정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어 대상에 따라서는 이런 응답을 오히려 피하고 이런 응답들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봇 제어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는 문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식들은 꼭 자기 손으로 직접 유도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학적 분석의 마지막으로 이런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z의 범위를 수학적으로만 보면은 z가 0보다 작은 영역도 있는데 이 표 안에는 z가 0보다 큰 영역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자동 제어를 공부하지 못했다면 이 의문 때문에 다소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동 제어를 공부하면 이 극점의 실수부가 플러스 값일 때는 시스템의 응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져서 언젠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는 영역에 진입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불안정, unstable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려고 z가 0보다 큰 영역만 다룹니다. z가 0보다 작은 영역을 이 표에서 뺀 것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수학적 분석을 해서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선형 2차계 계단응답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이 평가 지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평가 지표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취업 과정으로 보면 어떤 엔지니어가 이력서를 쓸 때 자신에 대한 스펙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파형이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스펙입니다. 그러면 채용 결정권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지원자는 꼭 모시고 싶다. 그런 판단을 하겠죠. 또 의학 분야로 본다면 이 파형이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건강검진용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그런 양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런 지표의 값들을 보고 이분의 건강 상태는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평가 지표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버슛은 최대 오버슛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오버슛이라고 씁니다. 줄여서 OS라고 쓰고, 뜻은 응답이 목표값이 이 경우에는 1입니다. 이 1을 넘어선 후에 1 이상 최대로 초과한 크기를 말합니다. 파형에 표시하면 이 크기입니다. 이 오버슛을 구하는 방법은 이 위치에서 함수 y의 미분이 0이니까 이렇게 y를 미분하고 0으로 두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형보다는 메모리에 저장된 측정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버슛을 구하는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이 오버슛이 발생하면 안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오버슛을 허용하면서 빠른 응답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가 지표로 쓸모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시간이라고 말하는데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자동제어 관련 책들을 보면 이렇게 목표값의 10%에서 90% 사이의 시간으로 약속하는데 대개 시스템의 응답 속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 실무에선 오버슛하고는 다르게 상승 시간은 꼭 그 정보를 10%에서 90% 사이로 정의하는 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업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 내지 95%, 또 0 내지 100%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동 제어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PID 제어기를 보면 자동 제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형태를 교과서형, 영어로는 텍스트북 타입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교과서형이 아닌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들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교과서형인 경우에는 자동제어 교과서들을 보면 대개 감쇄비인 제타에 관한 1차 함수나 2차 함수로 근사한 식들을 쓰고, 이런 기준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한 식으로 계산해서 T1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내부적으로 관리 방법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그 자료를 볼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정정시간입니다. 먼저 정상상태 오차 기준값이라는 것은 응답과 목표값하고의 이 차이가, 예를 들어 ESSO라고 정한 어떤 목표값 안에 들어와서 그때 이후로 영원히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범위 시작점에서 응답하고 목표값 사이하고의 차이를 말하고, 이 정정시간은 정의는 그 범위의 시작점까지 걸린 시간, 요 TS입니다. 정정시간을 구하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 TS 이전에도 정상상태 오차 기준값 이하인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형에 대해 유도했던 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 꼭지점들이 발생하는 시간은 여기서 이미 구했었습니다. 이 꼭지점이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는지는 이걸로 이미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은, 이런 파형의 패턴을 보면 어떤 꼭지점에서의 오차 크기가 ESSO보다 작다면 그 이후에는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꼭지점 시간 중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위치를 구하면 이 파형에서는 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구하면 정확한 이 위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것이 그 결과식입니다. 어차피 근사식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히 줄여서 만든 근사식들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정하면 대략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기준으로 정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들은 자동제어 교과서에 있습니다.
앞에서 왜 선형 2차계를 다루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평가 지표들을 이용해서 이런 응답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문제는 오직 선형 2차계에 대해서만 이런 평가 지표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차 이상의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표들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엔지니어들이 선형 2차계를 중요시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언급하면 시간 지연이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것은 목표값이 50%까지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엔 산업공정에서 이런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론이 실제로 쓸모있는 이론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이런 부하를, 이런 전동기를 이용해서 구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지니어는 이 전동기 시스템을 설계한 후 설치하는 엔지니어인데 그 기업에서 입사해서 배운 설계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전동기의 무부하 특성 기준들이 각 평가 지표별로 예를 들어 오버슛 2%, 정정시간 35ms라면 그 기준을 각각 만족시키도록 설계해서 설치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도 노화하듯이 기계장치나 전기전자 장치들로 만들어진 이런 설비는 사용하면서 서서히 노후화되고 성능도 처음 설치했을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비를 사용하는 공정 안에는 항상 설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비 직무를 둡니다. 사람이 아플 때 의료진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이 전동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 엔지니어인데 정기 점검에서 이 전동기 시스템의 무부하 특성을 측정한 결과 오버슛이 2.3%, 정정시간이 38ms 이렇게 인지했다면 소속 기업에서 배운 정비 기술들을 이용해서 설치했을 때의 이 값들 범위 안에 들어가게 어떤 조정을 할 것입니다. 결국 엔지니어들은 평가 지표라는 양들을 가지고 설비를 설계 후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했던 선형 2차계 응답 이론을 이런 식으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선형 2차계의 응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기술에 관한 계산 문제는 다음번에 기술고시 문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재미있었나요?